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제는요. 네,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정수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7을 입력하면 7단, 5를 입력하면 5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당연하게도 구구단을 출력하는 부분은 네,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에서 보시면 int 단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얘를 scanf를 통해서 키보드에 입력받고요. 이 단의 값을 구구단이라는 함수로 넘겨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단을 받은 요때 이 단이라는 변수와 이 단의 변수는 다른 변수예요. int main이라는 함수에서의 단이라는 변수와 구구단이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단이라는 변수는 이름은 같지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지역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구단에서 사용하는 구구단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 단, 얘는 main이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 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의 값을 받아서 i는 1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단 곱하기 i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은 없어도 되고요.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단을 넘겨받아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요 안에 소스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여러 번 출력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 때에는 얘가 함수화되어 있는 게 얘를 여러 번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한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2단에서 9단까지 출력을 하는 거. 그러면 구구단 전체를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메인에서는 그 함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때 바깥에 있는 i는 요 숫자들을 돌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행이 바뀔 때 변하는 숫자들은 이 숫자들이죠. 열이 바뀌는 건 단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에서 단은 2단부터 9단까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만들고 얘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가게 만들면 뭐 쉽게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뭐 디코 코드에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빈칸은 4칸이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얘는 %ed로 맞춰서 이렇게 정렬을 해 줘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숫자 하나 빈칸 곱하기 빈칸 숫자 하나 빈칸 이퀄 빈칸 그리고 %ed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 예제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어떤 그 정수의 10보다 더 큰 수, 그 다음에 10만큼 더 작은 수, 즉 50을 입력했을 때 10보다 큰, 10만큼 큰 60과 10만큼 작은 40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10만큼 큰 수를 리턴해주는 함수 하나와 10만큼 작은 수를 리턴해주는 함수 하나, 이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에서 정수형 변수 하나를 n을 선언한 다음에 p10과 m10을 만들었습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의 약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고 n에다가 키보드로부터 어떠한 정수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p10은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n의 값을 넣어줬고요. m10은 f2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f1은 10만큼 더해서 리턴해주는 함수고요. f2는 10을 빼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큰 수는 p10 10 작은 수는 m10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네요. 여기 출력문이랑 여기랑 다르게 되어 있네요. 10 큰 수, 10 작은 수 이렇게 돼야 되네요. 만큼이 지워져야 되겠네요. 요거는 뭐 정확하게 짜야 되니까요. 프로그램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강의 자료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f1이라는 함수와 f2라는 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 네, 이름이 다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셨고요. F1 함수에서 n을 받아서 10을 더한 값을 리턴하는 거고요. F2는 n을 받아서 10을 뺀 값을 리턴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리턴하기 때문에 함수의 자료형은 int로 선언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f1을 내다가 n의 값을 넣어줘서 리턴된 값을 p10에다 저장해주는 형태. 그래서 50이라면 f1에 50을 넘겨주고 f1 함수는 60을 반환하게 되고, 그래서 그 60의 값이 p10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건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선 예제도 입력을 해보지 않았네요. 그러면 앞에 예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는 왜 또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네. 얘는 자동으로 막 이렇게 와 있네요. 자, 먼저 구구단 예제 앞에서 했던 거 진행을 해볼게요. 구구단을 위해서 구구단하고 int 단 되어 있고요. 얘는 프린트를 하는 애기 때문에 void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t i 선언해서 for는 i는 1부터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줘 라고 한 다음에 %d 곱하기 %d는 %ed 하고 백슬래시엔 엔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이렇게 출력을 하고 하면 되겠죠. 얘는 필요 없는 애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그냥 구구단 호출하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오타가 났네요. 구단. 여기에 이걸 안 썼네요. 저도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뭐 4단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4단이 나오고, 조금 올려볼까요? 4단이 이렇게 나오고, 책처럼 7 하면은 7을 입력하면 이렇게 7단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지금 설명드렸던 예제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코드를 설명을 안 드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f1이라는 함수와 f2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int f1 해서 int n을 입력받아서 int result는 n 플러스 10 return result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f2는 빼주면 되겠죠. 해서 int result 해서 result는 m-10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숫자 n을 입력받고, 그 전에 저장하기 위한 int p10과 m10 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p10은 이게 아니죠. equal f1 호출하면 되고요. m10은 f2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프린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 한 칸 빈칸을 왜 출력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10 큰수 %d 하고 네, 이번에는 10 작은 수 %d 한 다음에 p10 m10 하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계속 제가 실수를 하고 있네요. 뭘 또 실수했을까요? 18줄에 여기에서 오타를 냈네요. 변수 선언에서. 네. 이렇게 하면 네, 20을 입력하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코드 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짭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짤 필요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코드는 훨씬 간결하죠.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코드를 짭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구성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얘가 빠져야 되네요. 네, 네, 얘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add10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네요. sub10, add10 해서 이번엔 함수 이름도 f1, f2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네, 만들어줬고 sub10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서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훨씬 더 소스코드가 간결해졌다라는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스코드에서 이 함수 이름만 네, 바꾸면 똑같죠? 네.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캡슐하기 눌렸네요. 네. 네,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니까 오타가 좀 많이 나요. 이게 데스크탑이 아니라 제가 터치 때문에 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O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소스 코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얘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사용할 때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F1이 늘리는 거였나 F2가 늘리는 거였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네, add10 add10이 10 더하는 거, sub10 10 빼는 거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합과 차, 덧셈과 뺄셈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숫자 2개를 입력받아서 합을 구하는 함수 하나 만들고 차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걔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합은 그냥 더하면 되는데 뺄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값이 2개 들어와서 어느 쪽이 큰지를 판별을 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스몰 거를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첫 번째 들어온 값에서 두 번째 들어온 값을 빼주고 이 값을 절대값을 취해주는 거죠. 즉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가 만약에 변수 이름이
리절트라고 하면, 네, 마이너스 리절트 하면은 절대값이 취해지죠. 0보다 큰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든 이 방법을 쓰시든 상관없는데, 네,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네, 우선은 이 정도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5번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각 정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방금 전에 절대값 구하는 거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게 여기에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절대값들을 합을 구하는데 여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이거 오타인 것 같네요. 네.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잘못되어 있고요. 네. 제가 고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강의 자료는. 네,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거. 네. 절대값 구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a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둘 다 똑같은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앱솔루트라고 하는 네, 함수는 a를 받아서 a의 절대값을 구해서 리턴해주는 형태다.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건 각각의 변수를 네, 5개의 인트를 받아서 절대값을 구한 걸 모두 더해서 네, 합계를 리턴해주면 된다. 그러면 변수 5개 선언하고 덧셈을 할 수 있는 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소문자 썸이고 얘는 대문자 썸이니까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랬죠? 네, 5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썸을 호출해서 썸에다 저장하고 썸을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싹 지우고 할게요. 네, 정신 사나우니까. 네, 먼저, 네, int 앱솔루트 네 int a 저는 좀 귀찮아서 네 이게 또 예하고군요. 네 앱솔루트 if a가 0보다 작으면 네 a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실행을 하고 네 a 이렇게 리턴을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다시 int sum은 int 네 a int b int c int d int 2였나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int sum은 0 하고 네 sum은 네 absolute a 더하기 이거 오타가 나서 제가 2를 빼먹었네요. 네. 네, absolute b 더하기 absolute c 더하기 absolute d 더하기 2 한 다음에 네, return su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int 메인 함수에서는 네, int 5개 네, 만들어주고 네, 5개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5개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sum은 sum a, b, c, d, e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겠죠. 네,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없는데 뭐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print %d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F를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입력값 35, 마이너스 20, 10, 0, 55.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네, 120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싶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아니면 A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얘도 그냥 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할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네, 똑같이 실행할 거예요. 네. 35, 마이너스 20, 10, 0, 55 하면 똑같이 12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스 코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뭐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5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 썸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앱솔루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앱솔루트라는 함수는 하나를 받아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음수를 곱해주거나 뭐 마이너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혼자 해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2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의 제곱에서 작은 수의 제곱을 뺀 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A랑 B를 받은 함수를 하나 만들고 A가 B보다 크다면 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아니라면 네.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고 그걸 리턴해주게 만들면 됩니다. 네. 이때 이 제곱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제곱은 스퀘어 SQAR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네. SQ라고 할게요. 제가 갑자기 철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SQ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A가 오면 네. return A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SQA 얘는 SQB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또 끊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